유튜브에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를 함부로 해야 한다.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기증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다 거르고 여자를 대할 때의 자세, 단어로 한다면 프레임,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더라도 앞으로 여자를 대할 때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나에게 빠지게 만드는지 알 수 있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시작 전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우연히 모임을 갔다가 여자를 좋아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여자와 몇 번 만나다 썸을 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이 너무 커졌고 그 여자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왔다고 하면 세상 누구보다 슬퍼지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마치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커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단 그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보단 그 여자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를 찾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 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힘들까봐 그 여자를 태우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녀의 감정에만 동화가 되고 그 여자의 편의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새 내 감정, 내 편의 싹 다 뒷전으로 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라도 해서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나는 의뢰 관계로 남거나 나중 가서는 내가 지치거나 여자가 나를 떠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신기하게도 여자는 자신한테 농담도 잘 던지고 장난도 치면서 자기를 무심하게 대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줘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프레임 차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은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위치라고 정의합니다. 프레임을 해석하는 관점이 정말 다양한데 얼마나 실용적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는 힘의 위치는 비단 남녀 사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성끼리도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나보다 힘이 세서 나한테 선 넘는 장난도 치고 욕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성인이 되고 나서 1대1로 보고 싶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고 위화감이 들어서 굳이 1대1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동창들 다 모이면 그때 가서 어색하게 인사 정도만 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해서 내가 친구한테 선 넘는 장난도 치고 툭툭 건드린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1대1로 보자고 했을 때 내가 굳이 그 녀석을 보러 시간까지 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언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이면 그때 가서 보자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자가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인생에 대해서 손 없는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나랑 서열이 비슷한 사람일 겁니다. 사실 이건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보다 역학적으로 우위에만 있다고 생각이 들면 처음에만 메리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남자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인지하고 언젠가 남자가 나를 버릴 거란 생각에 남자한테서 먼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유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서 자존감 상승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모든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야 관계가 지속된다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면 여자는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압도적이지만 여자와의 둘 관계에서는 져주기도 하고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회적 가치는 높더라도 상대적 가치는 여자보다는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포지션을 보여야지만 관계가 지속됩니다. 반대로 역학적으로 자기가 남자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런 남자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에 남성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며 미묘하게 역학적 위치가 시시각각 바뀌는 스릴 넘치는 관계로 보여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핍을 채워주거나 결핍을 부여해라. 여자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호감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이건 스윗한 남 보팔러들이 매우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볍게 패스하죠. 문제는 자존감이 높고 나보다 프레임을 높게 가져가려는 여성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끌어내려야 하는지가 관건이죠.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픽업에서 말하는 네그, 즉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라고 해서 상대한테 불편한 감정만 전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10년에 픽업이 대한민국에 막 정착하던 시절에 알파메일, 남성성, 고프레임에 빠져든 반사회적 픽업 아티스트들이 이상한 네그를 퍼뜨렸죠. 그 결과 여자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픽업하는 양반들은 죄다 사회성이 딸린다는 평가만 낳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라운지바에 테이블을 잡고 놀다가 여자를 픽업해 왔다고 가정해볼게요. 여자가 말하길 제가 여기는 처음이에요 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처음인데 저희 통하네요. 여기에 계신 분들과 다르게 본인은 되게 진중해서 좋네요 라고 진부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올드한 남성성 고프레임 이론에 빠져든 남자들은 에이 처음이라고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잘하시네. 생각보다 진중하지 못하세요 라고 되드않는 소리만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슬아슬하게 사회적 통념을 넘을 듯 넘지 않을 듯 하는 줄타기입니다. 처음이라고요? 이번 주에 처음이세요? 처음이라고요? 에이 저번 주에 지나가는데 여기 줄 서 있는 거 제가 봤는데요. 혹은 여자한테 외모 칭찬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네 라고
일관한다면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티를 내지만 입은 광대에 걸려있네요. 겉으로는 무덤덤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더해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즉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상대에게 결핍을 줘서 나와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자격 부여, 자격 박탈. 여자가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위치에 서는 이유를 아시나요?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번식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날 때 남자를 선별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자만 하는 입장을 자처하죠. 그렇게 자기 입장과 이익을 배제하고 남자들이 여자에게 잘 보이고자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낮은 위치에 서고 여자의 호감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여자한테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야만 여자도 뭔가 남자한테 잘 보여야 할 것 같다는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죠. 이러한 평가하기를 위해서 널리 쓰이는 것이 자격 박탈, 자격 부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격 부여란 말 그대로 여자한테 특정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너무 뻔한 자격 부여를 하는 경우 호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얼굴이 예쁜 여자한테 너는 되게 외모가 화려해서 남자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다 할 거면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지 않아도 주변에 그 말 해줄 남자 넘치기 때문이죠. 자격 부여는 의외성이 중요합니다. 의외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언어적인 요소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상황이란 건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하나도 주지 않다가 자격을 부여할 때 발생하고, 언어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남자가 나한테 하지 않았던 자격을 부여할 때 발생합니다. 씩한 여성에게 너가 첫인상은 되게 차가워 보였는데 의외로 대화해보니까 사람이 좋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의외이기도 하고 되게 다행인 것 같아 라는 게 좋은 자격 부여의 예시죠. 그리고 자격 박탈이란 건 상대가 갖고 있는 특정 자격을 회수하는 건데, 이걸 많은 남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엽기만 해서 여자로 안 보여, 나는 여성적인 사람이 좋아 라는 극단적인 형태를 띠면 100% 감정적인 싸움으로만 번지게 됩니다. 자격 박탈의 핵심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점을 박탈하고 새로운 장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병주고 약주고 느낌이라 생각하면 간단하죠. 너는 확실히 귀여워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근데 너 같은 스타일은 남자들이 그냥 귀여운 동생 보듯이 보고 뭔가 이성으로서는 엄청 접근하지 않을 것 같아. 혹은 씩한 여자한테는 너는 도도해서 되게 매력적이야, 감정 절제를 잘해서 배울 점 있는 친구로서는 되게 매력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애교도 있고 감정 표현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참고로 자격 부여보다 몇 배는 어려운 게 자격 박탈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선을 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격 박탈을 날리면 여자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반응, 분노, 어필.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무반응. 일부 여자는 너는 도도해서 되게 매력적이다, 감정 절제를 잘해서 배울 점 있는 친구로서는 되게 매력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애교도 있고 감정 표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글쎄? 라고 하면서 전혀 영향받지 않은 티를 냅니다. 근데 과연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당신이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이 이 씨발놈아 라고 당신한테 욕을 한다 했을 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을까요? 그 초등학생은 나한테 어떤 위협도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죠. 앞으로 볼 일도 없죠. 근데 기분은 나쁩니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의 행동에 영향받지 않는 건 철저하게 불가능합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이 여자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건 인터넷상에서 센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가오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여자가 무반응이면 반응을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너는 그렇게 친구로만 매력 어필을 돼서 좋아하는 남자를 놓쳤을 때 진짜 아쉬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는 편이야? 이렇게 1절 2절 해주면 반드시 분노 혹은 어필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문제는 분노입니다. 상대가 분노를 하는데 계속 상대를 건들면 희생 불가로 치닫기 때문에 여기서는 센스 있는 상황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안해, 너가 반응이 없길래 가볍게 놀려준다는 생각이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했거든.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워. 너가 만약 화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감했어.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 이렇게 방식의 차이로 다툼이나 트러블이 생기는데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풀어가는 편이야? 반대로 상대가 어필을 하는 상황일 때 너는 도도해서 되게 매력적이다, 감정 절제를 잘해서 배울 점 있는 친구로서 매력이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애교도 있고 감정 표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에 여자가 나는 애교도 있고 감정 표현도 잘해 라고 어필한다면 여기서는 와, 도도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런 면도 있어? 되게 인간적이고 좋네 라는 자격 부여를 하고, 어필 정도에 따라서 근데 원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건 안 믿는다는 주의라서 한번 보여줘봐 라는 CT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프레임은 인간 사이에 미묘하게 형성되어 있는 힘의 위치입니다. 남자가 이것이 너무 높기만 해서도 문제가 되고 낮기만 해서도 문제가 되죠. 상대가 역학적으로 위치가 너무 낮다면 결핍을 채워주고 너무 높게 올라가고자 한다면 결핍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한테 평가를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동등한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파워2의 특징을 보면 어디 가서 재미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상대와 친해지고 편안함을 줍니다. 또 어디 가서 분위기 메이커라는 평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데 그와 반대인 파워 I는 매번 재미없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쑥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모습 때문에 상대가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뭐가 됐든 모르는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I보다 E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 I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자는 재미없는 남자를 좋아할까요? 얼굴이 차은우처럼 재밌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 0.1%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오늘은 파워 I가 적어도 이처럼 보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미스티크한 느낌을 주려면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스타일도 안 좋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남자가 조용히 있는 건 전혀 미스티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습기 없는 말 없는 남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편합니다. 내성적인 여자를 생각해보세요. 아마 텐션 높은 여자보다 상대하기가 더 까다로울 겁니다. 도대체 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왠지 내가 대화를 더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 관계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이상형이라고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가 되는 법. 첫 번째, 발음. 여러분들의 발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본인의 발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으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일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완벽한 수준으로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항상 신경 써서 말하고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목소리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여러분들의 발음은 어떤가요? 또박또박하고 알아듣기가 쉬운가요? 말을 뭉뚱그려서 하거나 끝을 흐리거나 하진 않나요? 뇌에서 명령한 것보다 말이 빨리 나와서 씹히는 경우는요. 본인이 들어서 모르겠으면 지인에게 부탁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발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낭독입니다. 글씨를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본업 특성상 낭독을 할 일이 많아서 그때마다 연습을 하고 있지만 평범한 회사에 다니거나 일반적인 학생인 경우 말을 할 일 자체가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씩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입에 펜을 물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펜을 입에 물면 발음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얼굴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발음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던 걸 안녕하세요 라고 하려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전달력 자체가 분명 좋아질 겁니다. 단은 목소리 자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직접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어지간한 목소리는 대부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가 되는 법. 두 번째, 감정 표현. 아니 배우도 아니고 무슨 감정 표현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타자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배우들 중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슬픈 연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슬퍼 보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진짜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묘한 감정 표현은 생각보다 여성의 감정을 크게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 되는 법. 세 번째, 예능 시청. 여러분들도 예능 보시죠? 예능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런닝맨처럼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디오 스타 같은 토크쇼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없이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 타이밍에 저런 말을 했지? 저 말이 웃음을 유발한 이유가 뭐지? 라고 분석을 하면서 보세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감탄하고 있는 사람은 신동엽 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A라는 소재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으면 A를 가지고 A-1, A-2를 생성하면서 연달아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색드립을 굉장히 잘 치시죠. 예능을 보다가 저 역시 특정 단어가 나오면 저걸 가지고 색드립을 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신동엽 씨 역시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 되는 법. 네 번째, 남자보다 여성과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라. 저는 그냥 아는 여자는 누구든 간에 항상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A한테 전화를 하면 B, C, D, E 한테까지 전화를 돌리곤 합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여자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시나요? 엄마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들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면 하루 중에 여성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의 언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이처럼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도 원어민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느는 것처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펴고 열심히 읽는다고 제 강의만 듣는다고 갑자기 느는 게 아니란 거죠. 여성 자체가 익숙해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뭐야 다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시면
보시면 당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자와의 만남이나 소개팅에서 남자 90%는 잘못하고 있는 가치 어필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여자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돼버리는 틀린 가치 어필 방법을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남자들과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가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라 자신합니다. 시작합니다. 잘못 픽업을 배우거나 모르는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 어필을 위해 멘트를 달달 암기해서 또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한테 직접 어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자랑인데 극단적으로 본인 입으로 자랑을 하거나 차키 지갑을 보여주고 자신이 어디 사는지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가치 어필을 하는 순간 역으로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가치라는 건 내가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게끔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정말 잘 팔리는 옷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인기가 많은 옷가게고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방문했습니다. 어떤 옷이 있나 구경 중인데 갑자기 사장이 와서 우리 집 옷이 끝내준다고 빨리 구매하라면서 어필을 합니다. 여기가 인기 많은 옷 가게인 걸 알지만 사장이 일방적으로 어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평가하는 입장이 되고 사장은 평가당하는 입장이 돼버리겠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다른 역학을 보면 상대의 절대적 가치를 떠나서 상대의 스탠스에 따라 역학에 의한 상대적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상대적 가치가 위에 있는 고객은 사장이 어필하는 것 하나하나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내 가치를 어필하는 건 그냥 가게에 호기심이 생겨서 둘러보는 고객한테 반강제로 우리 가게의 제품에 대해서 경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다는 포지션만 형성하게 되기에 일방적인 가치 어필은 금지입니다. 또한 여성은 상대가 불편하지 않고 즐거운 감정이 들 때 구체적으로 상대의 가치를 궁금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가 높아도 먼저 가치 어필을 하는 순간 남성의 상대적인 가치를 잡아먹게 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가치 어필 타이밍을 잘 판단해야 하며 가치 어필의 종류,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대중적인 가치, 우선 가치 이 네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 가치란 남자가 소유한 명예, 부, 스펙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는 남자의 센스, 세심함에 따라서 나눠지는 역학, 대중적인 가치는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화가 잘 통하고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선 가치는 여자가 무조건 보는 가치, 즉 특정 여성마다 남자를 볼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포기할 수 없다 등이 우선 가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 가지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여자를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요새 여자들이 말하는 육각형의 남자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은 남성보다는 여러 가치를 균등하게 소유한 남성을 선호합니다. 백만장자의 배 나온 돼지 같은 남자랑 연애하는 여성보다 적당히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자기 관리하고 매력적인 남자랑 연애하는 여자가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치라는 것을 소유해보지 못한 인터넷 패배자들이 돈 많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떠드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가치가 어필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대중적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잘 통하고 센스가 있고 세심하고 긍정적이며 사람의 에너지가 넘친다 하는 이미지는 모든 여자가 좋아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화가 안 통하고 무심하고 센스가 없고 부정적이라면 모든 여자가 싫어하겠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사기로 한탕 크게 해먹거나 남자의 돈만 갈취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100%일 겁니다. 이후 상대적인 가치는 말 그대로 여성에게 집착하지 않고 여유있게 상대를 대하는 데서 형성되는, 즉 여성보다 역학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가치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저 멘트로 나는 바빠서 연애할 때 상대한테 집착?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할 시간에 내 일이나 조금 더 하자는 주의라서 라고 되도 않는 멘트를 치는데 이건 현실에서 허세라고 부릅니다. 멘트보다 실제 현실에서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연락에 집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자, 직군에서 종사를 하신다거나 돈을 잘 굴려서 재산을 축적했다던가 사회적으로 덕망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얼굴이 정말 잘생겼다던가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은 자신의 우선 가치와 남자의 절대적 가치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여자는 항상 가난하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안정성에 대한 결핍이 심한 여성이라고 할 때 상대 남자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세심하고 배려심이 넘친다면 이 경우 여성의 우선 가치와 남자의 절대적 가치는 딱 맞아 떨어져서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거절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기만 하더라도 내가 실패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시작합니다. 보통 여자가 거절을 하고 설득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랑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같이 보냈고 진도를 나간 상태에서 같이 있자 제안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나 보수적이다, 유교거리다 라는 말을 하죠. 남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고 감정까지 소비한 상태에서 화가 나거나 현타를 느끼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버리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그렇게 말을 해? 라고 대처해버리는 순간 그날 설득은 물 건너갑니다. 신뢰나 매력을 쌓는
쌓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남자가 여유있고 능숙하게 자신을 대하다가 거절 한 번에 이성적인 모습을 잃고 감정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값어치가 매우 떨어져 보이게 되죠. 그렇게 여자의 거절 직면했을 때 일단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자면 리프레이밍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해석을 하는 건데, 먼저 인간의 감정이 생겨나는 구조에 대해 알려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감정이 생기는 구조를 자극, 반응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감정이 생겨나는 구조는 자극, 해석, 반응입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 자극, 때리고 싶다, 반응,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 자극, 저 사람이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해석, 때리고 싶다, 반응라는 것이죠. 물론 특정 해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특정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리프레이밍 기법을 사용하면 분노를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 자극, 상사가 업무 기준이 까다롭다, 널널한 편은 아니다, 그래도 배울 점은 있다, 해석, 그래 일 처리를 제대로 해보자, 반응. 즉 동일한 자극 기여도 중간에 해석 과정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상황을 훨씬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언급한 같이 있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리프레이밍 기법을 적용해 본다면, 여자가 처음이라서 같이 있기 싫다고 한다, 자극, 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진짜 치사하게 군다, 해석, 존나 싫다, 반응.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되고, 여자가 처음이라서 같이 있기 싫다고 한다, 자극, 근데 여기까지 와서 거절하는 거 보면 최소한 얘는 아무한테나 쉽게 허락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해석,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쁜 사람만은 아니네, 반응. 이라는 결과가 노출이 되는데, 굳이 남자 대 여자 상황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른 반응이 도출됩니다. 남녀관계의 거절, 설득 상황에서 일단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력과 신뢰를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이 싫다고 하면 너가 이렇게 거절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사람을 되게 진중하게 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놓인다 라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말을 하면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대의 일관성을 나에게 대입시켜보는 겁니다. 실제로 공감이라는 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가벼운 농담을 했는데 친구가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장난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정색하냐고 말다툼이 발생하고 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상대의 기분이 한결 나아지죠. 철수야, 너가 말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날 만도 하다. 근데 확실히 나도 너처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화를 냈을 건데, 다만 내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나 심각하게 들릴 줄 몰랐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즉 상대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건 상대가 일관성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농담을 한다, 화를 낸다, 농담인데 뭐 그렇게 정색하냐며 장난스럽게 사과한다, 여전히 화를 낸다, 일관성. 그 일관성을 나에게 대입시킨다. 애초에 인류가 공감이라는 것을 알기에 부족이 형성되었고, 심지어 지금은 사회라는 집단이 형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나랑 같이 있는 것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너가 사람 볼 때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상황이 불편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나도 너처럼 만난 시간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더라면 너와 같은 반응을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가 끝까지 같이 있는 것을 거절하는 일관성을 나에게 대입을 하고 제대로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해석을 하는 여성의 반응을 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제안해보세요. 사람들이 여자는 감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다만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적인 사고에만 의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상적인 사고에 기인할 결과를 도출한 여성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너가 좋아서 그래, 진심이야,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는 식의 감정적인 설득은 정말 감정적인 사고에만 의존하는 여성에게는 먹힐 수도 있죠. 그러나 이성적인 본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한테는 챙겨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설득 플러스 이성적인 설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자극해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감정적 사고 100%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마련이고, 반대로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감정적인 사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공략하는 건데, 이성적인 설득은 보통 객관적인 경험 및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한 5년 만나고 나서도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연애에선 6개월 만나고 바로 결혼하더라. 이런 거 보면은 누군가랑 어떤 관계로 발전하고 어떠한 결실을 맺는지는 시간이 모든 걸 대변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 이성적인 설득, 객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내용이죠. 그리고 플러스 사실 내가 처음 본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지난 1년간 연애를 쉬면서 썸도 타보고 소개팅도 나가봤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을 4번 5번 보더라도 생기지 않던 감정이 처음 본 너한테는 생기는 게 확실해. 그래서 나는 내 말에 확신이 생기는 거고, 감정적 설득, 즉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내용이죠. 보통 사람이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정보나 감정이 흘러 들어오면 확실한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전법인데, 어려운 말 플러스 쉬운 말 조합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PT를 받으라고 설득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보면, 트레이너가 회원님은 상자 교차 증후군으로 인해서 벤치프레스 수행 시 충돌 증후군으로 인하여 고반복 고중량 훈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데미지가 옵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네? 라고 하죠. 트레이너가 다시 체형이 좋지 못해서 그냥 좋아하는 벤치만 하시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됩니다. 그럼 회원 입장에서는 어쩐지 벤치하고 걷기가 불편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성에게 순간적으로 다른 형태의 설득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확실한 의사 판단의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설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성의 돌발 변수에 직면했을 때 리프레이밍 기법으로 상대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나한테 대입해서 상대의 무장을 해제하는 공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감정 플러스 이성에 기인한 설득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엔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